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35에서 36차 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뒤에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전차 시 진단평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사실 이거 세계사 파트라서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죠? 그래도 한번 그냥 빈칸 있으니까 볼게요. 청나라가 개항한 이후 한인 관료들이 중체소형이라는 걸 내세워서 양문동을 추진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한국사에서는 뭐 직접 물어보진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개항에 반발한 무사들이 국왕을 앞세워 새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추진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거 무슨 유신이라고 그래요? 메이지 유신. 그래서 세계사 부분이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도요.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큼은 확실히 알아야겠어요.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만큼은 확실히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정리 주제가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운용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화도 조약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거 그냥 필기할 때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해요. 줄여서 강화도 조약 다 쓰기 힘드니까 자, 강화도 조약인데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국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국내 먼저 볼까요? 자, 국내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했어요. 즉, 권력을 흥선대원군이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자,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대원군이 물러났다는 것은 바로 진짜 왕,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고종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대신했는데 이제 고종이 어엿한 성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73년에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흥선대원군은 시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고종에게는 왕비였던 민씨가 있었죠. 민씨라고도 하고 또 명성황후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서 이 죽은 민씨를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한 민씨를 이렇게 더 이름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그 황후다라고 해서 명성황후라고 나중에 죽고 나서 이름을 높여줬어요. 어쨌든 그 명성황후 민씨가 어, 왕비 가문이기 때문에 이 민씨들의 세력이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고종은 자신의 왕비인 그 민씨, 명성황후의 친척들, 이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왕의 외가 친척이라고 해서 외척이라고 한다고 이미 배웠었죠? 자, 그래서 민씨 세력이 정권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이 조금 변해요. 자, 대원군은 통상수교를 완전히 거부했던 사람인데 이제 고종의 친정 이후 민씨 세력은 대외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개화 사상 그리고 개국 통상론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개국 통상론이라는 것은 나라의 문호를 열고 통상, 다른 나라와 통상, 무역을 하자, 교류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었는데요. 박규수, 그리고 오경석, 유용기 같은 사람들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사가 강해지는 이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그런 무기 같은 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자, 국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 내부에서 정한론이라는 것이 제기된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정한이라는 건 한반도, 조선을 어떻게 해요? 정벌한다는 얘기예요. 즉,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자 조선에 일본이 배를 한 척 보냅니다. 우리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조선하고 싸우기 위해서 운용호라고 하는 배를 보내요. 이 배를 강화도에 보내가지고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게 한 사건, 그게 바로 운용호 사건인데요. 1875년의 일이었습니다. 교과서 99페이지 자료를 좀 볼게요. 자, 교과서 99페이지 자료에 보면 당시 그 운용호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자, 이 운용호라는 배는요, 요즘으로 하면은 일종의 자작극, 자해 공갈
같은 일을 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문효호가 어,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와가지고요. 강화도에서 계속 알짱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에 허락도 없는데 강화도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쫓아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운효를 향해서 경고 사격을 하자. 이 운효라고 하는 배가 기다렸다는 듯이 강화도를 공격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우리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은 조선이 먼저 대포를 쏘도록 유도를 했고요. 즉, 알짱알짱거리면서 조선의 신경을 곤두세웠고요. 그리고 조선이 먼저 경고 사격 공격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화도를 공격해서 강화도에 있는 수비대를 무력화시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일종의 일본의 자작극이에요. 이 운용으로 보냈던 일은. 자, 그런데 운용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좀 어처구니 없이 서양 세력도 아닌 옆에 있는 동양 국가인 일본에게 최초로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고요. 1876년인데 연도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연도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외우기 편리하도록 이런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침략의 시작이다. 침략 76, 침략 76, 침략 76, 일본 침략의 시작, 76, 76, 침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기억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은요, 이 조약의 별명이고요. 원래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요,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자, 요거 좀 적어주세요. 자, 조일수호 조규. 즉, 조선과 일본이 서로 수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격을 한번 볼까요?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에 밑줄 치시고요. 비록 일본이 서양은 아니지만 외국인 건 맞죠?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이 어떤 성격이냐, 강화도 조약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불평등 조약이에요라고 얘기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답입니다. 자, 교과서 99페이지 자료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에 임한 상반된 모습이라고 해가지고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에는 조선의 신하들이 있는데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는 일본의 대신들이 일본의 담당자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 머리도 전부 다 짧게 잘랐고요. 서양식 군복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나 여러 태도들이 이제는 완전히 서양 사람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자, 일본이 먼저 자신들이 그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문호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변했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서양한테 당한 것처럼, 서양 국가한테 당한 것처럼 우리한테 그대로 하는 거죠. 자, 학습지 돌아와가지고요. 이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에 밑줄 치시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4가지를 선생님이 일부러 번호를 매겨봤어요. 그리고 잘 안 쓰는 형광펜도 썼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내용은요. 조선을 자주국가로 명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이 자주국가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의 의도는 이겁니다. 조선은 원래 청나라한테 약간 종속적인 관계였는데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과 청의 전통적 관계를 부인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선으로부터 청을 떼어놓는 거예요. 자, 조선이 물론 처음에는 청나라를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해서 청나라를 옛날에 명나라 생각하듯이 생각했는데 이 청나라를 떼놓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홀로 있는 조선을 차지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선은 자주적인 국가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던 거였죠. 자, 그리고 오른쪽 부산 등 3개의 항구를 개항했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교과서 99쪽 쪽날개를 좀 봐야 합니다. 자, 3개 항구의 개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좀 밑줄 좀 쳐주세요. 부산, 원산, 인천. 자, 그래서 이 세 항구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3개 항구를 개항을 했는데, 이 3개 항구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 거점을 한반도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로서, 그 3개 항구의 위치가 아주 절묘한 위치, 그리고 일본한테 아주 필요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세 번째 조항은요, 해안 측량권이에요. 자, 이것은 조선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남의 나라 해안을 측량해요? 이거는 지도 만들고 침략할 때 이용하려고 정보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사재판권은 치외법권이라고도 하고요. 일단 여러분 개념을 잡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요거 하나 볼까요? 자, 영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교관들이 있는 곳을 보통 대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대사관보다는 조금 격이 낮은 게 영사예요. 그래서 대사관이 없는 나라 도시에는 영사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키면 막 안전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 영사관에서 그 문자를 보낸 게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사라는 건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교관 중에 하나가 영사인 거예요. 그런데 영사가 재판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기 아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법에서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권리가 바로 무슨 재판권이다? 영사재판권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일본인인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본인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나라, 한국의 관리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외교관, 일본 영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기 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외국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나라 사람인 외교관,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나라 사람인 영사가 그렇게 혹독하게 처벌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우리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일본 외교관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을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한테 해를 끼친 건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처벌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사재판권은요,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고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그 나라의 통치 바깥쪽, 즉 그 나라의 사법적인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사재판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는 건요, 조선의 사법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즉, 조선의 재판하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는 건데, 자, 영사재판권을 얻은 일본인들은요, 조선에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웬만한 불법을 자행해도, 웬만한 나쁜 짓을 해도, 어차피 같은 나라 사람 일본 외교관이 재판을 하니까 큰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교과서 100페이지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자, 이겁니다. 100페이지 아래 자료에 강화도 조약의 실제 조항이 나와 있어요. 자, 강화도 조약은요, 조일수호조교라고 한다고 했죠, 정식 명칭이. 그리고 몇 년도에 체결됐어요? 침략, 76이라고 했죠? 자, 조약 내용 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 권리를 보유한다.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일본이
조선을 어느 나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청나라로부터 떼어내서 홀로 외롭게 있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가 쉽잖아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부산 이외에 두 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래서 나중에 원산, 인천 이런 곳들이 차례를 개항이 되죠. 자, 그 다음 조선의 연해 도선은 위험함으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했어요. 해안 측량권. 자, 일본 인민이 조선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 관리가 재판한다. 자, 이런 거를 무슨 재판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영사 재판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료, 역사 자료인 사료를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속조약이 체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속조약은 뭐냐면요. 조일수호 조교, 즉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조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조일수호 조교, 즉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강화도 조약의 부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하실 때요. 이거는 그냥 부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부록. 강화도 조약의 부록.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록에. 일본인의 거류지를 설정하고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류지라는 건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이동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거를 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전부 다 이 일본인 거류지 설정이나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은 일본이 들어와 있는 개항장을, 개항장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암기하기 편하게 규칙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본하고 맺은 규칙은 뭐냐면요. 양국의 무제한 수출입을 허용합니다. 즉,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곡식을 제한 없이 수출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이거 무제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정부 소속의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자, 항세 면제 밑줄. 배가 지나갈 때 내는 세금인데요. 그거 면제해줬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EU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도 허용하게 됐다. 즉,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관세라는 것은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외국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붙은 수입품이 비싸니까 자국 물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국 무역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관세를 물지 않는다라고 허용해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의 물건이 아주 무분별하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일무역 규칙은 특징이 뭐냐면 무예요. 없어요, 뭐가. 자, 뭐가 없냐? 양곡의 수출입을 허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소속 일본 선박세의 무항세, 항세가 없어요. 자, 그리고 관세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관세도 없어요. 그래서 무.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00페이지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라고 해서요. 조일수호족의 부록이 있어요. 자, 부산항에서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거리를 심리로 정했다. 자, 이런 거 아까 거류지라고 그랬죠. 거류지. 자, 그 다음에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 사용하는 화폐로 조선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 즉,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조일무역 규칙입니다. 규칙은요.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작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조선의 그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게 된 거,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 상선을 제외한 일본국 정부에 속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항세를 내지 않는 무항세 규정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 잘 챙기시고요.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12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밤 12시. 굉장히 졸리네요. 그래서 일어서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이제 일본하고는 조약을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차례로 서양 국가들하고도 외교를 맺게 돼요. 제일 먼저 우리랑 조약을 체결하는 서양 국가는 미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도는 1882년입니다. 이 연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선생님은 참고로 이 연도를 아주 옛날에 쉽게 외웠어요. 왜 쉽게 외웠냐면 1882년이요. 좀 선생님한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바로 선생님이 태어난 해가 1982년이거든요. 그래서 나 태어나기 한 100년 전쯤에 미국하고 처음으로 조약을 맺었구나. 이렇게 해서 좀 쉽게 외웠습니다. 배경을 볼게요. 자, 배경은요, 어떤 책 한 권이 조선에 유포가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이 조선 내부로 유포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좀 퍼지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 본문과 쪽날개를 좀 볼 텐데요. 자, 여기 본문 바로 볼게요. 조선이 개항하자 미국은 조선과 수교를 추진하였다. 이 무렵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지금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멀리 있는 미국 얘네는 뭐 조선에 큰 욕심 없을 거야라는 판단을 하고 청나라가 오히려 조선한테 미국하고 수교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권유하는 거죠, 청나라가. 자, 그래서 1800, 자, 그런 상황에서 1880년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이 되는데 일본으로 보낸 우리의 그 사절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홍집이 1차 수신사로 갔다가 2차 수신사로 갔다가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 책은요. 미국과 연합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요. 미국과의 수교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청해 알선으로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던 거 이것이 82년이고요. 왼쪽에 조선책략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자, 조선책략은요, 황준원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조선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책략, 방법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이 황준원이라는 사람은 중국과는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 그리고 일본과는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은 연합해야 돼. 하면서 조선 외교 정책에 훈수를 둔 겁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자 미국과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청나라.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요, 불평등해요. 일단 최애국 대우라는 것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거 나오는데요. 영사재판권은 아까 배웠죠? 치해법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처음 보는 거죠. 여기 학습지 아래에 좀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나라가 이거 조선을 의미합니다. 조선이 제3국.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뭔가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으면요. 그 상대 국가한테도 그 유리한 조건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아주 진짜 고약한 사람들인 거죠. 미국이랑 조선이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조미수 통상 조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더 좋은 조건이 조선이 다른 나라랑 외교를 맺을 때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미국이 나도 그거 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애국 대우라는 건요. 음, 미국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야 조선 나도 그거 줘. 광산 채굴 건 나도 줘. 나 철도 깔 수 있게 해줘. 나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은 그러한 이득을 미국에게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애국대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애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것은 조미소 통상조약에서도 되게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미수 통상 조약에는 좀 긍정적인 조항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 배한테 일정하게 관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중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이거는 뭐냐면 교과서 100쪽에 쪽날개에 나옵니다. 거중 조정.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중조정이라는 건요, 서로 조약을 맺은 국가가 다른 제3국가 분쟁이 생기면은 조약을 맺은 상대국이 중간에서 해결을 주선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미국이 우리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주겠다,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겠다라는 게 거중조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관세 부과와 거중조정은 굉장히 긍정적인 조항이죠. 우리가 옛날에 놓쳤던 관세 같은 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자, 성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격 묻는 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서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아까 강화도 조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양이 포인트예요, 서양. 서양 국가랑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불평등 조약이죠. 뭐 최애국 대우도 그렇고 영사재판권도 그렇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교과서 100페이지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조미소 통상조약 상대국이 불공평하고 경시당한다. 그럼 서로 도와준다. 거중조정이라고 했고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관세 부과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14조가 되게 고약한 거라고 했죠.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먹느라고 이 본 조약, 즉 조미소 통상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를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그 권리, 특권, 특혜 모두 미국한테도 이거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대우라고요? 최혜국 대우입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2번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인데요. 요거 1882년에 조선과 청이 체결한 조약이거든요. 요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은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이 그나마 자기들이 지금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청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내지 통상권은 뭐냐면요. 상인들이 부산이나 인천, 원산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개항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외국 상인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청상인들은 이제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청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청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열어준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영사재판권이 허용됩니다. 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과 영사재판권 허용했다는 거, 청의 종주권 명시했다는 거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각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좀 프랑스가 늦었죠? 프랑스가 늦은 이유는 프랑스는 조선한테 천주교를 인정해줘라, 믿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요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조약 체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이거 아까 읽어본 거예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은 해안을 측량한다. 일본 인민이 뭐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과는 재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조약입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과 교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우리 입장에선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죠. 자, 불평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하는 거다. 자, 이거 거기서 많이 본 거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는 맺고 관계를 맺고 미국과는 연합해야 된다. 이거 뭐였어요? 무슨 책이었어요? 조선 책략이었죠. 그래서 빈칸은 조선 책략. 자, 넘어가서요. 생각을 키우자 해서 요거 하나만 할게요. 활동 요거 하나.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예요. 이거 이 조항을 보면서 강화도 조약에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려주는 불평등한 조항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불평등하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불평등한 조약일까요? 한번 여러분 읽고 해보세요. 자, 찾았나요? 좀 아리송하죠? 일단 1조는 불평등한 내용 아니에요. 왜냐면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과 평등하다고 했으니까. 자, 4조. 뭐, 항구를 개항을 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뭐 불평등한 내용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의 연해를 바다를 측량한다? 이걸 허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불평등한 조항이에요. 그 다음 제10조. 일본 인민이 조선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관에 재판한다. 자, 이런 거 무슨 재판권이라고 한다 했죠?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꽤 지났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은 서양 국가 중 프랑스와 최초로 수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죠? 프랑스 되게 늦었어요. 자, 어느 나라랑 최초로 수교했죠? 미국이었죠. 자, 강화도 조약에는 거중 조정과 관세 부과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강화도 조약에 거중 조정 관세 부과? 아니죠. 거중 조정 서로 돕는다라고 했던 거. 그다음 관세가 부과됐던 것은 어느 나라와의 수교? 미국입니다.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이것도. 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부산을 포함한 원산, 인천 등 세개 항구를 개항했죠? 맞네요.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었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할 때는 이러한 주장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좀 뭔가 개방을 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억유인에 들어갈 나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책략이라고 황준원이 쓴 그 책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조선이 어느 나라를 막아야 된다고 그래요.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고 황준원이 코칭을 해주죠. 조선한테 훈수를 둡니다. 야, 니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러시아 막으려면 중국과는 친해야 되고 일본과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서양 국가인 이 나라와 연합해야 된다.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러시아, 이해는 미국이네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강화도 조약이에요.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이거 뭐였어요? 이거 아리송하죠,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 그래서 이게 앞에 한번 다시 넘겨봐야 돼요. 무제한, 무항세, 무관세 이런 거 나오는 거 규칙이라고 했어요. 규칙. 그리고 부록은 거류지 일본인의 거류지 설정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 사실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다시 지식이 좀 들어왔으니까
금방 풀겠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규칙이고요.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다. 자, 영사재판권 강화도 조약에 포함되어 있나요? 오케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평등 조약 맞나요?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네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어때요? 맞죠? 니은 디귿. 정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약 체결을 알선했다? 이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묘하게 조선이 외국이 아니라 조선이 외국가가 아니고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 강화도 조약은 일본하고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지 서양인지 잘 봐야 돼요. 헷갈려요. 자, 4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알선? 아니죠. 청나라의 알선이죠. 무관세 무역조항. 자, 무 들어가는 거 규칙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이름은 조일무역규칙이죠. 조일무역규칙. 자, 그 다음 최혜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이 규정되어 있는 거. 자, 최혜국 대우가 처음 들어갔던 거는 어떤 나라와의 수교? 미국과의 수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이 이거네요. 3번. 자, 기독교 포교 문제를 조약 체결 시기가 늦어진 건 프랑스예요.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거는 외국이니까 강화도 조약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